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우리 블럭 씨는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세요? 저는 아침형 인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네. 좀 일 빨리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아침형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유나님은 어떤 유형이죠? 지금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말을 해라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그럴 리가요. 저도 뭐 평균적으로 보자면 저녁형 인간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네,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밤에 좀 더 일이 잘 되시는 편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최근에는 뭐야? 일은 아침에 잘 되는 것 같은데 괴로워하는 시간이 이제 저녁이 좀 긴. 뭔가 기묘한 사이클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요즘 날씨가 확 추워져서 그렇죠. 아침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지내시나? 네, 아침형 인간으로서 뭐 어떻게 신진대사 활발하시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추위도 많이 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아침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기온차게 시작을 하긴 어려운데, 근데 그쵸.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우리 캐둥이 분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지 않을까. 많이 좀 힘든 아침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1시간 에너지 충전하셔서 내일 아침은 시원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11월 19일 일요일 첫 곡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세이지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그 완연한 겨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죠? 이제 뭐 아침 기온 영하로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유나님은 혹시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있으신지? 뭐 장갑이나 뭐. 저는 그 평소에도 사실 모자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그렇죠. 겨울하면 또 모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름에는 네. 사실 제가 모자를 사랑하지만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겨울이야말로 모자 사랑인으로서 네. 너무나 적합한 계절. 그래서 뭐 각종 털모자, 이제 막 여우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베레모 이렇게 다 저렇게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네. 뭐 이렇게 피하시려고 하는 표정에서 뭔가 드러났나 봐요, 제가. 표정 정도가 아니고 지금 목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뒤로 그래요? 빼셨는데 어쨌든 네. 다양한 모자를 좀 즐길 수 있는 시기여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방면으로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블럭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약간 모두가 같이 이제 공감하시리라 생각드는데 네. 뭐 수면 양말이라든지 수면 그런 양말 것들이 좋죠. 있는데 전 또 입는 이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 중에 입고 잘 수 있는 이불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필수입니다. 이불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자야 이제 진짜 따뜻하게 잘 수 있다. 뭐 그거 이런 얘기를 약간 네. 신생아 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삭에 겉삭에 뭐 이렇게 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다. 겨울이 되면 신생아가 되는 블럭 씨와 함께 오늘 스테이션 Z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저희가 더더욱 좀 따끈따끈하게 신곡들로 오늘 격주 K-pop 1시간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겨울 필수템처럼 저희도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샵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2주에 한 번 만나는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 격주 K-팝.
네, 오늘도 격주 K-팝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이 K-팝 메이트 격주 K-팝을 재밌게 들어주고 계시다고 저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그 감사 인사를 네. 약간 급하게 뭐 오디오로 따왔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오디오로 딱 땄으면은 뭔가 프로그램에 딱 이렇게 녹이면은 뭔가 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왜 이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왜요? 지금 너무 공격적인데?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 아쉽다 이거죠. 저도 듣고 싶었는데. 속삭이 때문일까? 그래요? 아니. 그날 저에게 그 사인도 받아가시고 막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역시.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인사 따러 갈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헤어지면 어떡해. 네, 블록 씨가 시켰으니까 댓글 뭐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음악평론가 김윤아님과 함께 격주 K-팝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해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오늘 가장 좋았던 앨범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같지 않나. 맞아요. 제 생각에도 제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같았던 적.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의외로 그 음의 블럭 양의 김윤아여서 그렇죠. 겹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정말 드물게 격주 K-팝의 가장 좋았던 앨범 공동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부터 해볼까요? 가보죠. 저희 또 첫 곡으로 노래 띄워드렸으니까 아마 어떤 앨범인지 아실 거예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Born to be XX라는 앨범입니다. 야, 근데 이게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요 음악씬 안에서 그 K-팝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좀 호평을 받는 그런 앨범이더라고요. 별로라는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취향과 상관없이 굉장히 완성도가 좀 개인적으로 높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앨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밀도라든지 그러니까 한 장르를 향해 명확하게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뚜렷한 방향성이 또 실력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구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뭐 멤버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장르를 표현하고 뭔가 내가 그 2000년대에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앨범 이렇게 곳곳에서 막 느껴지고 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뮤직비디오 2편이 공개됐잖아요. 2편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막 도발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다양한 연령대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저희가 또 윗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캐둥이들은 아기들이니까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와 뭐 또래들이거나 그러니까 보통 케이팝을 이제 좋아하는 우리 캐둥이 분들에게도 뭔가 신선하면서도 그 왜 가지지 못한 추억을 왜 이렇게 가지기도 하잖아요. 소환시켜주는.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추억을 막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케이팝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키스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좀 뭐랄까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주 대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세대 케이팝부터 그냥 실시간으로 봐온 전화 블럭시 같은 세대나 아니면 요즘 4세대 케이팝부터 이제 새롭게 케이팝 세계에 입문을 해서 즐기고 있는 국적을 불문한 분들이나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뭔가의 이미지, 사운드 같은 것을 들려주고 있는 팀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그게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난 그 데뷔작에서도 저희가 한참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한 2000년대 전후로 한 시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단지 음악적인 터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주얼 구현적인 면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스토리로 풀어내는 면이나 이게 좀 되게 클래식인데 조금 예전에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듯한 포인트가 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 팀은 그게 참 매력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색깔이 지금 2장밖에 앨범을 안 내긴 했습니다만 키스 오브 라이프를 생각하면 너무나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그게 팀의 어떤 제작 방향이나 멤버들이 소화하는 면에 있어서도 너무 일관적으로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한 몇 년 안에
등장한 신인 그룹들 안에서 데뷔작 한두 장 정도로 이 정도로 좀 뭐랄까 이게 우리 그룹 색깔이야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던 팀이 누가 있었나? 진짜 제 생각에는 뉴진스? 아니면 여자 아이들? 뭐 이런 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관적 그 뭐라 하죠? 1대1로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한두 장의 앨범 정도만으로도 뭔가 이 팀의 색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그 정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그게 멤버들이 관심사라든지 뭐 멤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네. 이 앨범의 기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뭐 1세대,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왜 잘못 재현하면 네. 되게 촌스러워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표현하면서 너무나 세련되게 잘 풀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전 진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뜯어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예를 들면 레이블 대표님이 이제 한 2세대 그 전도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요. 그 전부터 하셨죠. 이제 K-팝 안에서 막 이것저것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2.5에서 3세대 정도 사이에서 열심히 도전했었던 혜인 씨 같은 분이 전반적인 이제 비주얼 디렉팅 특히 그 네네.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4세대에 걸쳐서 물론 연습생 생활 길긴 합니다만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 멤버들의 이 삼위일체가 결국엔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기획이 나왔지?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되게 네. K-팝 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맞아요. 사실은 특히나 R&B 좋아하시는 장르 음악 팬들에게도 맞아요. 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되게 잘 만들어진 앨범이거든요. 특히나 맞아요. 뭐 과거의 R&B가 가지고 있는 문법도 있고 좀 2000년대 뭐 최근의 R&B가 가지고 있는 문법도 있는데 제가 세이지 소개한 이유는 네. 가장 이제 담백하면서도 이 R&B라는 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나가는 시간대에 가장 그런 어울리기도 하는 것까지. 그런 곡이기도 한데 네. 근데 R&B 팬들에게는 정말 그 TTG 같은 곡들 제최 그니까요. 이번 앨범에서 네, 들어보시면은 네. 정말 왜 들어보라고 했는지 맞아요. 단번에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수록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앨범이 더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제 Bad News와 그리고 Nobody Knows라는 이 두 곡이 더블 타이틀인데 전 최근에는 더블 타이틀이나 트리플 타이틀까지도 내놓고 활동을 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K-팝 씬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똑똑하게 더블 타이틀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앨범이 또 이 앨범이기도 했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앨범의 첫 트랙이 Bad News인데 이 곡은 또 올해 저희가 올해뿐만이 아니지 작년부터 내내 얘기한 게 뭡니까? 이 K-팝 씬에서 록 리바이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어떻게 재미있게 발현되고 있느냐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걸 되게 자기식으로 잘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뭐 거의 좀 진짜 잘 만들어진 소울 음악이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뭐 블루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너무 또 옛날 사람인데 음반이 딱 시작되면 기타 소리를 뚱뚱 하면서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네. 노래가. 근데 처음에 들을 때 이거 뭐지? 베개 루저 같은 느낌이 드는 굉장히 또 뭐 약간 좀 루츠가 느껴지는 그런 네네네. 음으로 딱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도 블루스나 락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흑인음악적인 색깔 너무 잘 표현해냈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Nobody Knows 제가 오늘 또 띄워드리기도 할 노래인데 이 네. 노래는 들으면서 이게 저희가 뭐 R&B 얘기하고 이 팀 뭐 소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확 밀어붙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K-팝 안에서도 이 정도로 보통 이제 이걸 뭐 쉽게 말하면 빈티지한 소울 감성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이제 영미권에서는 뭐 루츠 음악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네. 진짜 그 시절의 어떤 필리 소울 그런 느낌이 이 정도로 들어가 있는 적은
진짜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앨범 소개글에서도 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자신들이 맞아요. 어떤 거를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재미있고 흥미롭기도 하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게 시작한 케이스라고 다들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앞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약간 이 앨범에서 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올해 신인 그룹들 진짜 많이 나왔고 앨범들이 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 앨범 들을 때는 딱히 신인의 앨범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멤버들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동으로 드물게 격주 K-팝 2주 앨범으로 뽑았던 키스 오브 라이프의 Born to be XX 앨범 중에서 Nobody Knows 듣고 오실게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Nobody Knows 듣고 오셨습니다. 아, 무슨 저희가 키우는 아이돌처럼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가 하나라도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그런 오해 진짜 많이 받잖아요. 저희. 그래요? 저는 아니야? 한 번도 받지 않는데. 아니 이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네. 저희가 농담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저희가 뭔가 칭찬을 하거나 하면 뭐 받았냐, 관계 있냐 이런 얘기 듣는데 전 진짜 단연코 주식 한 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말 아무도 관계자분들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저 진짜 뭐 그게 이제 뭐 사실이니까. 네.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그냥 저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그거는 그렇게 자랑하려고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공격이시네요, 좀 많이. 알겠습니다. 포지션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격조 K-팝 계속 이어가 볼게요. 2주간 나온 신보 가운데 이번엔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을 뽑아볼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뭐랄까 좀 오랜만에 약간 좀 추측을 빗나가는 그렇죠. 느낌의 노래들을 가지고 왔어요. 약간은 다른 방식의 선곡을 좀 했는데 뭐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민니가 부른 얼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약간 뭐 이제 타이틀곡 많죠.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뭐 수록곡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노래는 우리 캐둥이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곡이어서 가져왔고요. 네. 민니가 다시 부른 거죠. 이제 악뮤의 곡 중에서는 최초로 리메이크가 되는 거고. 저 이 곡을 악뮤 노래 중에서 진짜 손꼽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네, 워낙에 또 그 가사나 맞아요. 특히나 뭐 뮤직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곱씹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네. 이 얼음들과 어른들의 이 그 의미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곡인데 또 민니도 이제 솔로로서는 첫 커버곡이기도 하고 이 편곡에 이제 멜로망스에 정동환님이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정동환님이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해 주셨을 때 본인이 리메이크 작업을 한 10곡 정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었다고. 근데 그 곡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넣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그거 그냥 악기 뭐 한두 개로 연주하면은 뭐 그게 그냥 악기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원곡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전달하면서 이 구성을 간결하게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뭐 약간의 이제 현악기와 피아노로 또 새롭게 구성한 곡인데요. 원곡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굉장히 잘 담겨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저희가 한참 왜 민니의 음색을 굉장히 칭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민니 바락이죠. 저희 방송에서 이 정도면은 그냥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 연락하셔도 되는 수준의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멤버기도 하죠. 남 아니야? 네, 말씀 계속하세요. 아니 뭐 저희는 뭐 외사랑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뭐 평생 그래 왔으니까요. 이렇게 아련하게 얘기하세요. 아무튼 그 민니의 음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고 또 방향도 너무 좋고 정동환님의 편곡이 진짜 좀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곡이 나왔네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원곡을 들으셨을 때처럼 좀 이렇게 곱씹으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블럭씨에 저렇게 차갑게 얘기하시지만 뜨거운 민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선곡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도 골라온 곡을 보니까 여자애들 열일하네요, 올해.
그러네요. 자신들 또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룹 활동도 하지만 최근엔 또 이제 미국 진출 앨범도 발표를 했고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뽑아온 곡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여자아이들의 소연 그리고 에스파 윈터 그리고 아이브의 리즈가 함께한 노바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곡이 사실 너무 지금 핫한 여성 아이돌들의 만남이라 네. 곡이 나오기 전부터도 꽤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뭐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네. 이제 뭐 각종 K-팝 커뮤니티들에서도 바이럴이 많이 되었는데 네.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노래로 보자면 그냥 최근에 조금 또 트렌드를 타고 있는 좀 복고 느낌의 디스코풍의 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곡적으로는 막 뛰어납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결국에 제가 그 수많은 발매작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가져오게 된 건 이 세 멤버에 대한 매력, 이 세 멤버의 매력에 제가 좀 홀려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당대에 좀 핫한 멤버들을 모아서 구성한 프로젝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최근작으로 인상 깊게 들었고 기억에 나는 건 그 2018년에 나왔던 Wow Thing.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막 그해 그쵸. 싱글로 뽑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쵸. 그때도 여자애들 사실 소연 씨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청아 그리고 여자친구 신비, 레드벨벳 슬기 씨 이렇게가 같이 했었던 그 곡이었거든요. 네. 물론 그 곡도 곡 자체가 좋기도 했지만 그 네 사람이 정말 그 제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팍팍팍팍 뭔가 파장을 만들면서 완성해내는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좀 톡톡 튀는 매력 같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이 노바디라는 곡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곡 안에서 소연 윈터 리즈 이 세 사람의 그룹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매력 특히 리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팀에서 뭐 예를 들면 막 엄청나게 부각되는 멤버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리즈에게 이런 목소리가 있었네 혹은 노래 듣다가 이거 누구지 하면 뭐 리즈라든지 하는 그런 좀 매력 있는 포인트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꼭 체크해 보시라고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치를 위한 곡인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기왕 하는 거면 좀 앨범 커버도 좀 더 멋있게 찍고 좀 뮤직비디오도 좀 더 이렇게 좀 멋있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의 마무리가 좀 이렇게 괜찮은 카드들을 모아놨는데 욕심이 나셨군요. 그쵸. 뭔가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하면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 셋이면 사실 지금 진짜 뭘 그쵸, 사실 해도 제일 되는. 멋있는 네. 분들이니까 또.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지금 철을 보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막 폭발하는 어떤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니의 얼음들 그리고 소연, 윈터, 리즈의 노바디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민니의 얼음들 이어서 소연, 윈터, 리즈의 노바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격주 K-팝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가 11월 4일에서 11월 17일까지 발매된 신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네. 요즘 정말 바쁘다 K-팝 사회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곡들, 앨범들 길어오고 있는데 저희 가장 좋았던 수록곡 얘기해 볼 텐데 한번 저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제가 골라온 수록곡은 에스파의 네. 새 앨범이죠. 드라마 가운데에서 핫 에어 벌룬이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사실 이 곡이 수록곡 중에서 좋았던 것도 좋았던 건데 네. 이 곡을 얘기하면서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이 11월 발매작들도 그렇고 네.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10월 말부터 한 11월 말까지 이제 정말 기대작들이 많이 쏟아진다는 네. 얘기를 했었고 그쵸. 그리고 특히 이 에스파가 소속돼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연차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팀들이 EP 이상의 볼륨이 좀 큰 앨범들을 발매하고 있는데 네. 약간
성이 좀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골라온 곡들을 봐도 예를 들면 좋았던 타이틀곡에도 좀 서브로 발표를 한 곡들을 얘기한다든지 앨범에서도 워낙에 키오프가 좋았긴 했지만 좀 여러 앨범을 다루기가 어려웠던 게 네. 약간 좀 급한가? 싶은 느낌이 드는 앨범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는 네. 늘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최근 1, 2년 동안 자신들이 좀 추구했던 각광받았던 부분을 한 2번, 3번 정도 리바이벌하는 느낌의 앨범들이 비교적 많았던 것 같아서 완성도는 좀 뭐 솔리드하다 예를 들면 웰메이드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 들으면서는 재미적인 요소를 찾기는 어려운 작업들이 많았어서 그게 저도 이번 주 격주 K-팝을 선곡하면서 와 그렇게 많은 신보가 나왔는데 네네. 얘기를 할 게 이런 좀 나온 앨범 숫자에 비해서 좀 빈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에스파의 네. 수록곡을 한번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 앨범에서도 타이틀곡이 드라마잖아요. 네네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기사화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지금 이제 그 이수만 전 대표가 자리를 물러나기 전에부터 작업을 하던 곡이었고 가사를 바꿔서 이제 뭐 발표가 됐다. 그래요? 네, 이런 게 이제 이미 기사화가 다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도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SMP의 사운드고 사실 저희가 또 스파이시라고 하는 그 에스파의 어떤 새로운 맛을 못 봤던 게 아니라서 네네. 스파이스를 찍고 다시 드라마로 간다고?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는. 근데 무대를 보고는 좀 납득하긴 했거든요. 멤버들이 너무 잘 소화를 해서 멋지게. 그 부분은 좋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팀의 음악적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다시 좀 반보로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앨범에서 힘을 주고자 하는 곡들이 어쨌든 타이틀과 그 바로 이어지는 곡들일 텐데 네네. 전반부에서는 크게 인상적인 그 느낌은 못 받았고 오히려 약간 후반부에 위치한 제가 오늘 가져온 핫 에어 벌룬이나 네. 뭐 뒤에 있는 약간 팀팝 같은 느낌이 드는 욜로 그러니까요. 같은 곡들이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 앨범 들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반부는 어쨌든 뭔가 에스파 다움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다면은 후반부는 너무 다른 거죠. 이제 맞아요. 그 기존에 해왔던 어떤 에스파의 색도 아니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팝인데 근데 그렇다고 뭔가 그 미국 싱글 같은 것도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SM이 지금까지 그냥 꾹 꾸준히 해왔던 그런 팀팝 계열의 팝 곡이라서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가 되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되게 들으면서도 약간 의외였던 제 안에서는 예를 들면 그 스파이시 같은 곡이 전 되게 좋았다고 이제 그때 그렇죠. 저도 좋았어요. 그게 약간 안동식혜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 맵다가 아니라 안동식혜 안 드셔보셨어요? 그게 약간 단맛 안에서도 매운맛이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계속 찾게 되는 처음에는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약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래서 저도 올해 스파이시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스파이시는 사실 정말 좀 새로운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에스파에게도 새롭지만 K-팝에게도 좀 새롭고 굉장히 좀 음악적으로 되게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진 싱글 타이틀곡이었는데 드라마는 사실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4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대로 넘어오면서 SM의 어떤 레거시, 전형성 같은 것을 걸그룹이 그 뭔가 승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재미 포인트도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에스파가 그것을 좀 추구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내적으로 없진 않은데 하지만 스파이시로 한번 틀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틀곡 선정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핫 에어 벌룬 같은 곡이 오히려
저에게는 그 에스파 2.0 같은 느낌이었던 스파이스 이후의 에스파에게 좀 더 설득력이 높지 않나? 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수록곡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다음 에스파는 어떤 모습일지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곡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과 듣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우리 블럭 씨가 좋았던 수록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는 수록곡은 아닌데 그 유주가 이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죠. 파테코와 그리고 아이민이라는 이제 R&B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노웨이라는 곡인데요. 네. 그 왜 저희도 K-팝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특집으로도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한번 생각나서 가져온 곡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유주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열어놓고 또 작업을 하는구나. 사실 예전 같으면은 유주 하면은 뭔가 K-팝 아티스트.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옆에 뭔가 파테코라든지 뭐 아이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붙는 걸 쉽게 상상할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유주라는 아티스트가 워낙 싱어송라이터로서 계속 욕심을 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시너지가 맞아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이제 여자친구 다음에 다양한 이 멤버들의 행보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새로운 행보 가운데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히트를 하고 그룹 할 때만큼 팔고 이것의 문제보다도 이제 독립을 해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이제 어떤 그룹 다음의 행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싱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블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주 이런 것도 잘하네.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네 같은 시그널을 주기에 되게 좋은 곡인 것 같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좀 힙한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보컬리스트니까 성장해 나갈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곡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온 국민이 유주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봄. 그래서 유주가 사실은 되게 좋은 보컬이고 좋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그 그룹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죠. 아무래도 그렇죠. 솔로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해서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블럭 씨가 그렇게 힘있게 이연사 하면서 외쳐주신 유주 씨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유주 파테코 피처링 아이민의 노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 키스 오브 라이프에 대한 어떤 무한한 애정 그리고 뭐 K-팝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김유나 음악평론가의 어떤 일침 어떤 정론에 가까운 블럭님의 이것이 K-팝의 현주소다. 이것이 K-팝이 가지는 숙제다. 지금 뭐 같았냐면요. 그 챗GPT 같은 거가 그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AI 이력을 뽐낸 블럭 씨의 마무리 멘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네요. 제가 그런 거 못해가지고. 자, 저희 이제 다음 주 예고를 살짝 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집으로 LP로 만들어보고 싶은 K-팝 앨범들 같이 얘기 나눠볼 거예요. 좋습니다. 요것도 요즘 좀 음악 좀 듣는다는 좋아한다는 분들 사이에선 굉장히 인기 있는 매체인데 저희의 최애 앨범들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는 유나님이 최근 2주간의 신보 중에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꼽았던 에스파의 핫 에어 발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